네, 성호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의 급등과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주 신고가를 격신하고 오늘 또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2600선을 올라선 이후에 시장 힘은 그다지 강하지는 않고 오늘 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각각 절반씩 혼조세가 짙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금요일장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볼까요? 오늘 장의 종목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올해 마지막 공모주죠. DS 단석입니다. 코스피 입성 첫날 따따블 공모가 4배 도달에 성공했는데요. KNS와 LS 머티리얼즈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따따블을 기록한 기업이 됐습니다.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사는 상장 이전부터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최근 공모주 투자 열기가 한껏 달아오른 부분도 상승에 기여한 모습입니다. 10위는 DS 단석입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삼화전자와 삼화전기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에 이어 가공기술 수출까지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대체제로 부각되는 관련주들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는 원소로 중국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대체제로 꼽히는 페라이트 금속 분말 코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삼화전자와 삼화전기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면서 9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8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8위는 쇼박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넷플릭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개장한 오징어 게임 더 트라이얼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 중 하나인 쇼박스가 장중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에 투자를 한 바 있어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8위는 쇼박스입니다. 네, 10위는 올해 마지막 공모주이죠. 이 DS 단석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따따블에 성공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 일반 청약가 수요 예측에서도 상당히 흥행몰이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 손이가의 손이가 노래를 불렀었는데 여전히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많이 갔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따따블 기록으로 그냥 마감이 되겠죠. 아무래도 기관 수요 예측 때도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에 넘어서가지고 1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흥행 자체가 이미 예고됐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따따블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로만 좀 봐도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필에너지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그 증거금을 모았고 아마 따따블 하게 되면은 KNS하고 LS 머티리얼즈 다음에 세 번째로 따따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업 자체는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한 후에 폐기하는 이 선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관련해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확산에 따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S 단석이 보유한 납태배터리 리사이클링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일단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 자체의 기술력을 보면 매출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사업부의 매출 부분은 수출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을만 보더라도 1조 1,3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740원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워낙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물론 이렇게 따따블 하고 나면 다음날 갭상승을 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흐름들이 있겠지만 이건 말씀 그대로 공모 청약 들어가신 분하고 오늘 시초가 들어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신규 편입에 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최근에 과거의 흐름에
과거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 봤을 때는 뭐 다음 날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추석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만큼은 그냥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떼따블의 3호 이제 신규 상장주로 DS단서 좋은 이제 신고식을 보여주긴 했지만 신규 매수 일단 자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워낙 이제 수급이 부르면서 좀 변동성 확대한 데 따른 좀 이러한 변동성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삼화전자와 삼화전기입니다. 여기 워낙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제 테마를 형성할 때 뭐 상한가를 뭐 종종 찍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삼화전자가 상한가 잘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이 히토류 이슈 나오면은 유니온 네. 친구들이 탄력이 강했었는데 요즘에는 네. 삼화 붙은 친구들의 탄력이 강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은 페라이트 소재 때문에 페라이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반도체와 또 히토류에 대한 이 무기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뭐 요소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광물 자원법에 대한 수정안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도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광물법 이 개정에 대한 광물 자원법에 대한 수정안 자체가 단기간에 종결될 것 같지 않고 좀 장기간에 대한 이 이슈를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첨단 산업 쪽에서 있는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다른 형태로 해서도 좀 이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히토류라는 명목 안에서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이 삼화전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이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물 자원법에 대한 내용들이 2차 전지 압박이 있다라면은 페라이트 사용에 대한 대체제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한가뿐만 아니라 단기간 추가적인 이 거래량의 움직임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접근하셨던 분들은 추가적인 사익도 시세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했을 때는 6,000원 아닌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변동성에 대한 좀 대응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이슈 조금 더 가지고 가는 만큼 단기간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일 쇼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넷플릭스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변동성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이 슈박스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단기성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좀 보여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장기적 물론 이제 바닥을 최근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오긴 했지만 아직 턴어라운드 돼서 뭐 다이나믹한 모습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슈박스 자체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영화의 제작과 투자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오늘 이슈가 됐던 이유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 넷플릭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개장한 체험존 이 오징어 게임 더 트라이얼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쇼박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보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기록을 기록했고 신드롬을 일으켰죠. 여기에 감독이나 이제 주연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었고 아무래도 쇼박스가 이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한 바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게 예전에 그 두 번째 시즌 세트장 일부를 국내외 취재진한테 공개했을 때에도 쇼박스가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어요. 12월 8일 정도에 그때 강세를 보였었고 오늘도 이 이슈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데 중요한 건 결론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를 노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K 콘텐츠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데에는 저도 더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종목과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에 따라서 재료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제 최근에 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24년 하반기에 공개를 앞두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어떠한 이슈에 따른 움직임 말고 또 24년 하반기에도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쇼박스 같은 종목 차라리 같은 섹터 중에서 보게 되면 쇼박스보다는
오히려 CJ, CGV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콘서트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극장에서 상영이 될 수가 있고 뭐 아시안컵 이런 2023 아시안컵 이런 부분들도 극장에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멘텀은 이 CJ, CGV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단기 이슈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 기준상에서는 3,2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700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700원 이상 돌파되면 그 이상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네. 되는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해서는 단기적 이슈에서 접근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 종목도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엑시콘입니다. 오늘도 CXL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1분기 중으로 CXL 2.0 테스터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국내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도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인텔이 CXL 향후 버전을 발표함에 따라서 동사도 이에 등해 CXL 2.0 테스터를 개발 중이고 내년 1분기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위는 엑시콘입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가온칩스가 랭크했습니다. 전날 총 3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설계 및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차량용과 인공지능 반도체 위주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디자인 하우스 가운데 대장으로서의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위는 가온칩스입니다. 네, 7위는 엑시콘입니다. 장중에 상한가 찍나 싶더니 지금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12월 들어서 주가가 급발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위로 긍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도 CXL 관련주인가 봐, 이광우 파트너님. 일단은 이 삼성전자가 이 HBM에서 시장 선점을 못한 것을 차세대 HBM 모델을 준비하면서 좀 방향성을 좀 준비하는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이 CXL 같은 경우에는 HBM보다는 시장에 대한 진입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반드시 시장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여기에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CXL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기존의 SSD에 대한 이 테스트기를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HBM에 대한 혹은 뭐 H100이라든지 H200과 같은 서버용 이 메인 칩에 대한 여러 가지 포맷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외장형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이제 탑재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CXL에 대한 수혜가 SSD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결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 CXL 이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탄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는 지금 항상 이제 진행해 왔었던 박스권에 대한 상단도 16,000원대에 돌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위치는 역사적 신고가 위치를 또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은 충분히 매물대에 대한 상단이 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트라이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했을 때 역사적 신고가를 터치를 할 수 있는 22,000원 라인 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CXL에 대한 이 시장 진입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시장 진입이 분명히 이루어질 산업이라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텔에 대한 여러 가지 로직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CXL에 대한 주가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XL 관련주로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가온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통화 오늘 상한가 근접할 때까지 올라갔었죠.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300억 규모 수주 소식에 급등한 가온칩스 추가 상승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추가 상승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은 저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격 기준가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자 하는 이 팹리스 고객사의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가 다품 좋은 소량 생산의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제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그리고 디자인, IP 업체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가 팹리스에서 설계 도면을 받아서 이제 양산에 적합하게 디자인하고 패키지, 테스트 등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공정 노하우를 알아야 연계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는 특정 파운드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와의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해서 더 많은 고객사, 이 팹리스 기업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TSMC하고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는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고객사는 한 7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팹리스 기업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 팹리스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바로 이 가온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온칩스 자체가 워낙에 경쟁력 있고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301억 원의 그 공급 계약을 맺은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그 디자인 하우스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시장 자체도 이제 5G라든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IoT 이렇게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인 만큼 성장세는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호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8.9% 62,200원까지 올랐었고 오늘 제가 생각했던 맨 처음 기준가는 59,100원이었었는데 그 가격대를 이탈하고 지금 심지어 제가 2차 지지가로 지정을 했었던 58,700원도 이탈을 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오늘 굳이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익 매물이 좀 밀려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편하게 지켜보시고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 나서 26일 날 가격대 지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좀 마음 편한 공략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300억 계약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 상대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건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주문형 반도체 이거 네이버와 AI 칩 개발할 네네네. 때 이제 계속해서 언급됐던 네, 부분이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추측만 할 네, 뿐이지 그렇죠. 추정은. 결론적으로 나오기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공급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 네. 또 반도체 관련된 호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반도체다 이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의 스타 종목이 가온칩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차익 물량이 나왔을 때 좀 기다렸다가 재매수 구간을 노려보자. 신규 매수 근점으로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가온칩스가 그래도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돌아서며 외국인만이 받쳐내던 코스닥에 힘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계 20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삼성 엔지니어링은 4분기 호실적을 내면서 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내년 초에는 수주 모멘텀 또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 보이면서 현재 3.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훈풍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ABL바이오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8년 연속 참가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후속 미팅을 진행하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연이틀 유입되는 가운데 6%의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의 분위기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이 있는 포스코 DX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첫 거래일 이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이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6만 원대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통신 장비를 만들면서 5G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RFHIC, 부진했던 하늘을 딛고 4분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방산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에 도움을 줄 텐데요. 내년 삼성양 통신 장비 매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장대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후장 들어서 다소 아쉽게 시장 힘이 빠지고 특히나 게임주들이 하락 전환하고 또 하락폭을 키우는 종목들이 속속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계속해서 종목 중심으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상위 순위권 종목들 5위부터 3위까지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미국발 훈풍 속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파크 시스템즈는 그동안 반도체 경기로 신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가 진행되진 않았었지만 주력 장비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해왔고 관련 장비 매출도 내년에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수주 잔고를 토대로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독일 아퀴리온과의 인수 효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위는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이어서 4위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어서 CXL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는 가운데 동사의 메모리 컨트롤러 IP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7%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장중 14만 3천 원대까지 올라서면서 신고가를 재경신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20년이 넘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동안 2위 자리 싸움은 길게는 4에서 5년 또는 그보다 짧았다라면서 2년 만에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한 것은 주도 업종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또 KB증권에서는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AI 성장판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밝혔습니다. 3위는 SK 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네, 5위는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 관련주 중 하나죠. 이 글로벌 원자 현미경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파크 시스템즈 좀 대응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광 파트너님? 일단 최근에 와서 거래량의 유입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전에는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와 같은 특정 키워드에 대한 이 주력을 했다라면은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대부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생산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대한 대부분들이 EUV, 그러니까 반도체 미세 공정화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는 좀 꾸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할 수 있는 나노 탐칩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수혜주로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 느끼시겠지만 원자 현미경이라든지 나노 이 계측 장비에 대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비 자체가 이 좀 희소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장비 자체가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기업의 전반적인 분석표를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EUV에 대한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ASML을 통해서 이 반도체 이 동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 국내에서의 R&D 센터까지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EUV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질 텐데
분야 쪽에서 파크 시스템즈는 꼭 빠지지 않을 그런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개선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는 추세가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2달여 동안에 박스권 형태로 해서 상단이 17만 5천 원 라인대, 하단이 15만 원 라인대 진행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거래량 유입과 함께 이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매물대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세가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올라온다라면 신고가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1차적인 목표가는 20만 원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에 이어서 4위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도 CXL로 움직이는 것인지 사실 온디바이스 A 할 때도 한번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고 CXL까지 복합 모멘텀과 더불어서 내년 턴어라운드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를 찍고 지금 좀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데 요즘 오픈엣지 테크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반도체 중에 오픈엣지도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을 거고, 그리고 부각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엣지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죠. 이제 구성은 토탈 메모리 시스템 IP 솔루션 및 동 솔루션과 같이 이 신경망 처리를 결합한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보면 이제 HBM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 그리고 CXL로 이어지는 반도체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또 가가지고 네덜란드와 이 반도체 동맹으로 또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좀 확증하는 데 좀 크게 기여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세계 반도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으면서 긍정론을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에서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긍정론에서 우리가 그 주요한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급 감소하고 수요 확대인데, 한국 업체들이 이제 주력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경우 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범용 제품이 주를 이루는데, 기업 간 대량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수급 상황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 감산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간 거고, 어쨌든 이런 감산 기조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과 PC 업체들 그리고 재고 정상화 노력이 막바지 달하고 있고, 내년 또 서버 시장도 되살아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를 필두로 해서 이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면 반드시라고 좀 그렇고 필연적과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그 반도체 관련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정책금융기관에서 예산을 좀 짠 게 있습니다. 12조 정도에 대한 예산을 짰었는데, 여기에 첨단 산업이라든지 신성장 분야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올해 한 102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럼 그에 따른 어쨌든 정책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꼬리를 달아줬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1차적인 지지가는 26,300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단 좀 더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25,500원 가격대를 좀 지지가로 보시고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위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반도체주입니다. 이 대표 반도체주죠.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주 훈풍 속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도 신고가 경신을 했죠. 추가 상승 포인트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공호 파트너님? 일단은 이제 거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전에 저는 이제 이 마이크론에 대한 호실적이 상당히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서 이제 발표 당시에는 마이크론이 좀 쉬웠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의 단일가부터 해서 어제 정규장에서는 상당히 큰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일단 냉정히 따져보면 마이크론은 실적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정도의 실적이었지만은 내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도에 슈퍼 사이클을 마이크론도 빠지지 않고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이크론의 가장 큰 실적
플로우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뭐 물론 이제 새로운 HBM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낸드라든지 특히나 디램 영역이 아닐까. 그러면은 낸드와 디램 영역에서의 실적을 본다라면은 사실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장 전 세계 점유율이 계속해서 고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장에 대한 경쟁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지고 있는 위치다 보니까 사실 점유율에 대한 크기 부분들은 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1등과 2등 기업에 대한 이 추이가 계속해서 좀 크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는 안 봐도 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크게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슈퍼 반도체 사이클을 예상해본다라면은 저는 지금도 추세 상승 진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더 매력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린다면은 앞으로 이제 향후 이 디램 차세대 디램에 대한 경쟁, HBM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질 텐데 HBM에 대한 시장 선점을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HBM에 대한 단가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디램보다 단가가 4배에서 5배 수준에서 지금은 7배에서 9배 수준까지 계속해서 가격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중에 하나가 기업용 SSD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동안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역량이 다시 회복세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서 이 서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면은 기업용 SSD에 대한 시장 성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삼성전자도 좋고요. SK하이닉스도 좋을 텐데 전체 이 판매 비중에 대한 매출액 규모가 규모 자체가 아니라 비중 자체가 SK하이닉스가 낸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환에 대한 퍼포먼스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내년도에 SK하이닉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의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요즘에 최근에 와서 이제 17만 닉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17만 닉스는 충분히 달성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과감하게 20만 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의 목표가는 20만 원. 일단 1차적으로 17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SK하이닉스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금요일자 실시간 유튜브에서는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진정님, 골드여신님, 윈드포스님, 나지롱님 등등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훈훈한 크리스마스 기다리면서 우리 을의 연말 이제 배당에 베팅하는 매매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에 다소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짜다크님께서도 배당 기준이 달라진 거 설명 좀 하셨어요. 네, 올 연말부터 이 깜깜이 배당을 줄이려고 배당금 확인한 이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가 개선이 됐는데 올해까지는 초기여서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도 있고 정관 변경을 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서 관심을 갖는 기업의 배당액과 배당 기준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고배당 4대 금융사들을 내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보유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변경한 기업과 변경하지 않은 기업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배당 나길에 항상 이런 고배당주 중심으로 변동성을 확대했었는데 좀 분산이 되면서 이번만큼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관 변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배당 기준일 내 종목에 대해서 꼭 이번에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존버하자님께서도 게임주 나락이네. 칸투스님께서도 게임주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2시 들어서 크래프톤의 주가를 보시면 부해가 걸리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데브시스터즈, 웹젠, 위메이드 중국 쪽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중국에서 지금 온라인 게임 규제를 발표하면서 지금 과도한 사용, 보상 제도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한 이후에 이 중화권 시장에서도 지금 텐센트가 급락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흐름에 연동돼서 우리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임주 중심으로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XY님이 솔루스 첨단 소재 물렸다고 속상하다라고 하시는데 무중 이슈와 함께 지금 급등에 나왔다가 음봉으로 지금 다소 좀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지도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게임주 전태준 파트너님 지금 갑자기 급락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중국발 악재가 나왔는데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네, 계속 좀 한 네. 번씩 나왔던 이슈이다 보니까. 히토리도 그렇고 아주 힘들게 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지금 일단 어쨌든 그 중국에서 게임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지금 게임주가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이미 그 매도 타이밍은 놓치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고 우리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 미성년자 게임 못하게 하지만 결국 할 사람들은 다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중국 사람들 똑같을 겁니다. 할 사람은 다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최근에 바닥을 다졌다가 이제 드디어 슬슬 고개를 좀 들고 있었는데 오늘 한 번에 물을 끼얹는 바람에 이게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아쉽네요. 아쉬운 네.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종목들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 악재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좋은 마음 가지시고요. 일단 네. 주식창 닫으시고 게임 가지신 분들은 보지 네. 마시고 좀 기간을 두고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로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그래도 단기에 좀 악재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너무 변동성이 커서 깜짝 놀랐나요? 자, 이번에 솔루스 첨단 소재 사실 펀더멘털 자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진하긴 합니다만 무증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에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 추격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조금 더 무증 이슈와 맞물려서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좋은 뉴스에 좋은 타이밍을 좀 가졌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해서 추격 매수자들은 조금 손실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무중에 대한 효과는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시간을 좀 경과한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이제 무중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단기가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이 점유율 자체가 사실 50% 미만으로 해서 유통 주식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시장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무상증자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정말 좀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좀 계속 하향 추세를 좀 보여왔거든요. 그럼 기업은 이제 지금 위치에서 체질적인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군 안에서 계속해서 좀 마진율이 좀 낮았던 그러니까 전지박 같은 그러니까 이 구리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증설하는 가운데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네.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주요 거점에서 캐파 증설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돌아오는 거는 수익성 개선이 아닐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주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네. 기회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도 되겠네요. 오늘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좀 지켜본다라면은 가격 회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또 유튜브방의 실시간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시장이 금요일장이어서 그런가요? 좀 힘이 빠지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종목, 오늘장의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내에서도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유한양행입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이중 항체 신약 리브레반트와 유한양행의 렉라자 병용요법을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렉라자 병용요법이 글로벌 상업화에 시동을 걸면서 관련 기대감도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또 유한양행은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의 평가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한국지수에 신규 편입된 바도 있는데요. 2위는 유한양행이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기아입니다.
전기차 수요준 화우려 속 미국 IRA까지 타격이 예상됐던 것과 다르게 예상보다 수출 증가세가 양호한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12월 들어 승용차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액을 상회했다고도 하는데요.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회복과 미국 공장 가동 모멘텀을 토대로 주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기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그나마 오늘 선방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흐름까지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항상 기대하는 이벤트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 이제 유한양행도 그렇고 굵직한 기업 내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한미약품까지 참가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사실 10월에 마리포사 결과 나오고 나서 너무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과연 연초 좀 이벤트와 함께 힘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 내년에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약회사죠. 아마 여러분들 뭐 렉나자 이렇게 보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뭐 안티프라민, 삐꼼시 이거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 매크로 환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연준에서 이번에 마지막 FOMC를 맞추고 점도표를 공개했을 때 결국 내년에 이제 세 차례 0.75%니까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연준에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제동을 거는 인사들의 발언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결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그게 상반기냐 하반기냐의 차이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제약바이오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평가를 좀 박하게 받으면서 그간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성장주에 불리했던 이 고금리 시대가 좀 저물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한 만큼 제약바이오주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성이라고 보자고 한다면 내년 초에 이제 개최되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개최될 예정이니까 아마 이것도 단기적인 이슈로는 아마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그 개별 종목의 그 호재로 좀 보자고 한다면 최근에 그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이제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섰고 이제 존슨앤존슨이 미국과 유럽 규제기관에 렉나자 병용요법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상업화가 성공이 되게 되면 아마도 이제 2025년 최대 6조 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로열티하고 마일스톤 등으로 유한양행에게는 아마 수천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상용화된다라고 한다면 유한양행은 좀 더 추가적으로 시세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기준에서는 이제 손절가는 64,500원 좀 러프하게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74,800원 그리고 이제 그 넘어서면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 가운데 기아 본격 반등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강훈 파트너님? 일단은 연말에 가까워서 이제 이 자동차 종목들이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모습이 상당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 배당락에 대한 이 전후로 해서 단기 상승을 좀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까지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올해 상반기 때까지 전기차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을 했다가 하반기 때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를 예상했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전기차 구매 대기라든지 자동차 구매 대기가 금리 인상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만으로도 구매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다시 한번 판매 호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한 추이는 과거보다 확실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타겟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계속 판매량이 높았었던 SUV 모델에 대한 수요가 좋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좋다 보니까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에 이번 이 배당락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출 중심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고환율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환율이 조금은 소폭 조정되는 모습들 보여주곤 했지만은 여전히 1,300원대의 마진이 크게 남을 수 있는 환율 속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실적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빠르게 올라왔었던 이 배당락에 대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기간을 단기로 보셨던 분들은 다음 주 전후에서 좀 수익을 일부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내년도까지 좀 지켜봤었던 투자에 대한 기간을 여유롭게 봤던 분들은 여전히 내년에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투자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파크 시스템즈부터 1위 기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참여해주신 분들 내에서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 물려서 속상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 조금이라도 위로되시라고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XY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주소로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요일과 금요일 매주 또 한경매거진 구독권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